국민 모두가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매달 25일에 지급되었던 기초연금, 국민연금, 아동수당을 설 연휴를 감안해서 23일에 조기 집행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특히 지난 9일 연금 3법 통과로 올해는 1월 지급부터 바로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금액을 지급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금 지급 대상자도 올해부터 확대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20%에서 40%로 넓어졌으며 장애인연금 역시 하상위 계층과 교육급여 수급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에 12조 8천억 원의 특별자금과 보증을 공급하고 전통시장에도 긴급자금을 지원하도록 정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과 올 초에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었는데 2월 국회에서는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인원이 12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권력기관에다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논란도 많이 커졌습니다. 경찰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이에 적절하게 당에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당정청은 작년 2차례에 거쳐서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혁의 핵심은 권력 분산입니다.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이완하고 국가경찰은 다시 행정경찰과 수사경찰로 분리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 정보경찰의 민간인 사찰 강제를 위한 법안들이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뜻을 모아서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경찰도 자체 고강도 쇄신에 나서야 합니다. 권한이 커지면 책임은 배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수사와 취한 능력을 제고하면서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네팔에서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급작스러운 기후변화와 눈 사태로 트레킹을 하던 한국인 교사 4명과 현지 가이드 2명이 실종되었습니다. 실종 교사들은 충남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육봉사활동에 참가하신 분들입니다. 현지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해당 국가 문화교류를 하러 간 곳에서 사고를 당해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주 네팔 대사관과 함께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 대응팀을 네팔로 급파하여 실종자 수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은 국가의 최우선 가치입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부는 실종자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호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경찰개혁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동참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16일 자유한국당에게 경찰개혁 추진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난 17일 대통령께서도 여당 원내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당부하신 바 있습니다.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를 일관되게 우려한 바 있습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데는 여야가 만장일치로 찬성하고 있는 일입니다. 언론도 한 목소리로 경찰개혁 법안 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경찰개혁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제 속도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경찰개혁까지 말끔하게 끝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지금 행안위에 자치경찰 분리, 국가수사본부 도입, 그리고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또 경찰위원회 설치 등 관련 법안이 모두 계류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결심하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도 없어 보입니다. 경찰개혁 법안과 아울러 민생 관련 법안을 2월 내에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자유한국당에게 거듭 제안합니다. 선거가 본격화되기 전에 경찰개혁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에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요즘 잇따라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총선 공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 이런 메시지로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약을 살펴보면 모든 것을 문재인 정부 이전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리자는 주장밖에 없어 보입니다. 공수처 폐지,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의 무력화, 또 탈원전 정책의 폐기, 그리고 주 52시간 제도 정착의 무력화, 거기에 이어서 며칠 전에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또 1가구 2주택 대출 규제 완화 등 빚내서 집 사자고 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부동산 정책으로 돌아가자는 주장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은 박근혜 정권 시절로 국정을 되돌리자는 것은 심각한 정치적 역주행이고, 탄핵에 참여했던 국회의원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자유한국당 내부의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보수 통합의 대전제는 통렬한 보수 혁신에서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퇴행적 공약과 페이퍼 정당이라는 눈속임부터 철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 혁신부터 보여주시고 유연한 진보와 혁신하는 보수가 멋진 정책 경쟁을 이번 총선에서 벌일 수 있기를 자유한국당에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희 지도입니다. 예, 이해찬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팔의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된 네 분이 무사히 귀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구나 교육봉사차 방문하셨다고 하니까 더욱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가족분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이미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 신속대응팀을 파견했는데 수색과 구조에 만전을 기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연말 나온 보도들 중에 한 매체에서 2019년 한 해 당신을 가장 슬프게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부동산 가격 상승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해에 가장 이루고 싶은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내 집 마련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요 몇 년 서민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은 가장 큰 화제이자 걱정거리였습니다. 제가 딱 2년 전에 부동산 문제를 좀 해결할 수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보유세 신설 법안을 20대 국회 최초로 발의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썩거렸던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보유세 강화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다시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날 있었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부동산 정책 개선 방안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보유세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2015년 기준으로 0.16%로 OECD 주요 15개국 평균인 0.39%를 크게 밑도는 반면에 2016년 국내에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은 매매 차익과 순임대소득을 합쳐서 무려 375조여 원 가량의 규모로 GDP의 22.9%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보유세를 완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이인영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거 회기 공약이자 시대착오적인 공약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5개월 남은 상황에서 일부 부자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의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택 정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원 질문입니다. 네. 넷발 안납 코로나에서 산사태로 실종된 우리 국민 4분과 넷발 가이드 2분이 신속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당에서도 정부가 펼치고 있는 대책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미국 대사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일부 외신이 해리스 대사를 인종차별의 피해자로 규정한 보도를 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보도는 대한민국 국민의 민주적 역량과 시민의식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리스 대사의 표수염이나 출생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리스 대사의 인권 침해적 인식과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주한 미국 대사의 자리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일하는 자이지만 대한민국 국민과 미국 국민의 매끄러운 소통 그리고 한미 동맹의 증진에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비판을 본질을 벗어난 논란으로 비켜가려는 자세 또한 한미 동맹의 해가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미국의 지지 입장은 재확인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부착된 북미비핵화 협상을 진전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또 기대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 무리한 정치 공세를 이뤄고 있습니다. 총리 관저에서 지낸 3년 동안 20년 전에 입주했던 아파트를 새로 놓지 않고 그냥 비워놓을 만큼 재테크와 투기하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가운데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의원이 56명, 3채 이상 갖고 있는 사람은 14명, 5채 이상 또 6채 보유자도 있습니다. 집값 비교가 하는 114채를 분석해보면 2016년보다 20% 이상 상승했어요. 시세가 신고액만으로 한 것이니까 실제 이익은 더 클 것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예비 후보자 모두에게 투기지역 또 투기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안에 2채 이상 집을 갖고 있을 경우 실제 거주하는 한 채 이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가계 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 빚내서 집 사가는 친박 공약을 내세우기보다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함께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울 질문입니다. 정부가 개별 보장 추진 등을 통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극적인 진전을 이뤘던 남북관계가 경색된 데는 우리의 책임도 있겠지만 북측도 좀 더 저향적인 자세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1.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이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여는 심정으로 시민단체들과 함께 개성 당일 관광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개성은 도라선역에서 13km에 불과해서 전국 어디서든지 KTX를 타고 도라선역까지 간 후 버스로 개성으로 이동해서 고려의 역사 유적을 탐방하고 저녁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미 구축되어 있는 출입경 제도와 철도 및 도로, 기존 시설을 활용하면 개성 당일 관광을 용이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개성 관광은 우리가 이미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2007년 12월 관광 개시 후 매일 500여 명 가까운 국민들이 방문한 것입니다. 비록 1년여 만에 중단됐지만 금강산 관광 못지않는 큰 인기를 얻었던 것입니다. 개성 당일 관광을 재개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간편하고 쉽게 북한 관광을 다녀올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북측 당국도 남북 교류와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선의를 믿고 하루속히 초청장을 보내주기 바랍니다. 2015년 남북 공동의 힘으로 고려 군부터인 만월대에서 금수활자를 발휘했듯이 개성당일 관광 재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향후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롯해 많은 남북 교류 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측은 부동산 거래 허가제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지만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사용수익 처분이라는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의 경우 소유권의 한 내용인 처분권을 심대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소유권에 대한 본질적 내용 침해라고 생각됩니다. 부동산 거래 허가제는 위헌적인 제도라고 보여지고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으로도 이에 대해 검토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천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경선들은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 50%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지역위원장은 평소 당원을 조직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경선 시 권리당원 부분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부모가 지역위원장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자녀가 지역위원회의 주요 직책을 맡아왔다면 실질적으로 당내의 다른 인물이 경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본과 달리 정치 권력의 대물림에 대하여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편입니다. 저는 당의 청년 기부 의장으로서 부모가 현재 국회의원으로 있는 지역에서 그 다음 임기에 바로 그 자녀가 같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남인순 측은 네, 이번에 네팔 안타쿠르나에서 실종되신 네분 교사님들이 무사히 귀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설 명절이 다가옵니다. 해외에 여행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지금 중국 우한에서의 이 폐렴 확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또 국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 신고에 따르면 중국 우한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폐렴 환자가 베이징과 선전 등 중국의 다른 도시는 물론 태국과 일본 등 중국의 국가에서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 중국 현지 감염 환자 수는 136명이 더 늘어나서 198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제한된 사람 간의 전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힌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초동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중국은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억 명이 이동하여 우한 폐렴의 중국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중국 입국자가 증가해서 우한 폐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당국이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감시와 관리를 강화하고 우한 폐렴 환자 발생 시에 초동 방역을 철저히 해서 지역사회로의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진 최고위원 내일 한국노총 위원장이 새로 선출됩니다.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가 전체 노동계의 핫 이슈로 부각하는 이유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가 민주노총보다 3만여 명 뒤처져 향후 강경 노선으로 현장 조합원 확보에 나설 것이냐와 우리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협약 파트너로서 양측 후보 모두 정책협약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으로서 4.15 총선에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노총과 우리 당이 체결한 정책협약의 기조인 노동존중사회는 변할 수 없는 정책 방향이고 양자의 약속입니다. 제대로 이행했는지 약속을 실천해 나갈 것인지를 협의해 나가는 과정은 중요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한국노총 100만 조합원의 선택이 있는 내일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선의의 경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대 의료원과 이국정 교수 간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회는 이번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였지만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번역 외상센터를 둘러싼 오랜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태의 배경에는 적자 운영, 인력 부족 등 번역 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번역 외상센터는 중증 외상 환자의 응급수술과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 공급 체계입니다.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대기해야 하고 시설과 장비 등에 적잖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보건복지부는 번역외상센터 지정병원에 매년 7억에서 27억 원의 외상 전담 전문의의 인건비, 그리고 외상 전용 중환자실, 입원병상 확충 등 명목으로 80억 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7곳의 번역외상센터가 있지만 외상센터의 의료 인력과 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난 메르스 사태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속한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게 투입되어야 될 안전망들이 있습니다. 외상센터 또한 중증 외상 환자에게는 꼭 필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외상센터가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전체 의료체계 보완과 정부 지원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석 측은 예. 네,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대표 명의의 설 선물로 불교계 육포를 보냈다가 뒤늦게 회수하는 총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지난해 5월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에서 유일하게 혼자 합장을 하지 않아서 불교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황교안 대표가 이번에는 조계종 종단 대표 스님 앞으로 육포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교계는 대단히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자유한국당의 공관병 갑질의 인재 영입 1호, 그리고 공수처법 폐지라는 총선 공약 1호에 이어서 불교계 설 선물 해프닝까지 자유한국당의 계속되는 헛발질에 국민들께서도 매우 황당해 하십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를 선언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진영 정치에서 벗어나 실용적 중도 정치를 실현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난 총선에서 한 배를 탔던 대한신당마저도 금이 환향이 아닌 돌아온 탕자일 뿐이다 이렇게 맹비난한 모습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안전호께서 오늘 광주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4년 전 안철수는 광주가 잘 모르는 안철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 안철수는 광주가 너무나 잘 아는 안철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4년 전 광주에 대한 호남에 대한 환상을 이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 보도가를 마치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